여러분의 시간,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수면 교육은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부터 알려드리자면, 신생을 하면 너무 수면 교육에 집착하지 말고 제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 있잖아요. 그거 보고 대충 맞추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하고, 신생아가 이제 끝나는 시기인 30일 정도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수면 교육 패턴에 좀 슬 맞춰야지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기간은 아이가 순하고 안 순하고 차이인 것보다 수면 교육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좀 늦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데, 빠르면 한 일주일 안으로, 좀 늦으면 한두 달 안으로 아기가 패턴이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아이를 케어하면서 알게 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바로 Q&A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 통잠은 자는데 밤중 수유 어떻게 끊었는지 궁금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 분유 타기 쉽지 않네요. 밤중 수유를 끊으려면 평소랑 같은 양을 주면 안 돼요. 평소랑 같은 양을 주면 밤에도 엄마가 밥을 똑같이 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똑같이 계속 깰 거예요. 밥 먹으려고. 많이 먹여야지 아기가 또 똑같이 더 깊게 잠들지 않을까, 더 길게 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밤에는 밥을 안 먹는 것이란 걸 알려주셔야 해요. 그 다음 날에는 더 조금, 그 다음 날에는 더 조금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면 애기도 밥을 적게 주네? 점점 작아지네? 그냥 안 먹을래 하고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 질문 3개는 제가 합쳐봤어요. 제가 한꺼번에 답을 하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씩 답변을 해볼게요. 깨어있는 시간에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이게 질문인데,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쭉 하고 있는 거는 터미타임, 코끼리 코야, 노래 불러주기, 얼굴 케어, 몸 케어, 마사지, 책 읽어주기, 거울 보기, 같이 누워있기.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얼굴 케어, 몸 케어 하는 거. 얼굴 케어할 때 아기가 진짜 싫어해가지고 서로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에요. 얼굴 닦아주고 로션이랑 크림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시간이 꽤 많이 잡아먹고,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엉덩이도 씻어주고 돌아가면서 한 책 3권을 제가 다 읽어줘요. 매번 다른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주는 게 오히려 아기한테도 좋다고 해요. 그날 하루 동안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 똑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아기를 가만히 두지 마세요. 눕혀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좀 아기 패턴이 좀 잡혔을 때 눕혀놔도 괜찮은 것 같고, 패턴이 안 잡힌 아기들은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해야지 잘 자고 잘 먹거든요. 잘 자고 잘 먹는 거는 곧 수면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에너지 소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분리수면을 했기 때문에 애정 표현하는 그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리님이 영상 속에 있는 시간표가 12시간 시간표인지 헷갈려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시간표예요. 또한 낮에 수유하고 자려면 어떻게 깨우실까요? 낮 시간에 수유할 때는 집에 노래도 틀어져 있어야 되고, 최대한 환경이 좀 밝아야 돼요. 우리 엄마들의 목소리도 밝아야 돼요. 노는 환경이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아기가 안 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기도 낮에는 내가 안 자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걸 알기까지가 조금 걸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면 교육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14님, 통잠 자면서 모로반사 거의 없는지? 있죠, 당연히. 이좀 모로반사 너무 심해서 얼마 전까지도 스와드랍을 입히고 재웠습니다. 통잠 자면서 모로반사 많았어요. 다른 아이템에는 의존하지 않았고 무조건 스와드랍에 의존했어요. 이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낮잠은 짧게 재우시는 편인가요? 이거는 제가 그 수면 교육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찍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잠 재우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맞아요. 특히나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모성애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부성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죠? 애가 울면 당연히 마음 아파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 나 교육 좀 시켜주세요, 나도 스스로 잠들고 싶어요 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건데, 아니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하면서 안아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46일차 아기 엄마입니다. 한 65일 정도 됐겠다, 그죠? 질문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 정지해가지고 읽고 제 답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수도 퇴소할 때는 90ml 먹는 아기라고 했는데, 이수도 집에 와서는 40에서 60밖에 안 먹었어요. 배꼴이 그렇게 큰 아기는 아니어서 먹고 싶은 만큼 주고 치웠는데, 먹고 싶을 때마다 주진 않았어요. 최대한 수유텀을 늘려서, 수유텀을 늘리면
그 다음 수유를 많이 먹고 많이 먹은 만큼 또 수유텀이 늘어나고 더 잘 자고 그래서 저는 이수가 막 엄청 먹고 싶다고 강하게 표현하기 전에는 수유를 잘 안 해요. 먹고 싶지도 않은데 그 수유 시간에 맞춘다고 엄마 욕심에 주니까 아기가 안 먹더라고요. 안 먹으면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수유텀이 짧아지고 또 조금 먹고 수유텀 짧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수유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제가 조금 먹고 싶다고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더 놀아주면서 아기가 살짝 잠깐 배고픔이 있도록 하고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강하게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면 진짜 잘 먹어요. 잘 먹고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유텀이 늘어나요. 이것도 마음이 좀 강하게 먹고 밀고 나가보세요. 이렇게 임신 시기가 비슷하신 분들 저도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육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되게 든든하고요. 가치관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습을 해놓고 시작하는 스타일? 임신도 계획 임신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놓고 시작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내가 만들어낸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지혜롭게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자.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수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조금 더 단단하게 차근차근 키워주고 싶었어요. 생후 61차, 지금은 한 80일 다 돼가네요. 우리 꼬북님은 아기가 낮에 놀려고 하면 잔다. 아까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낮에 많이 자던 아기가 3, 4시간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잡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해요. 짜증내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30분씩 좁혀 나가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 방법에서 무조건 밝게 그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내가 재우려고 안 해도 자는 시간에 갑자기 눈을 스르르 감는다던가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알아서 눈이 말똥말똥 떠져 있다던가 이렇게 조금씩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아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2185님 아까 앞에 어떻게 노는지 질문을 참고해 주시고 낮잠 잘 재우는 팁 저의 최고의 팁이라면 아기 몸에 루틴을 익히게 해주는 것. 같은 장소에서 재워야 되고 같은 환경에서 재워야 되고 같은 루틴이 반복돼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스와 드롭을 입힌다, 커튼을 닫는다, 소음기를 킨다 이렇게 하면 알아서 갑자기 이 하면서 잠들더라고요. 이게 거의 습관화돼 있어요. 제가 그냥 이제는 스와 드롭만 입히면 나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침대 졸업하고 어떤 침대 이미 구입했고요. 안데르센 올리버 하이가드 주문해서 지금은 침대가 왔습니다.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적응할 수 있게 미리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요즘에 이수, 수유 시간이랑 수유량 요즘에는 분태기가 와가지고 수유텀은 3, 4시간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하루 수유량이 원래라면 이 시기 때는 1000까지 가야 되는데 600에서 800 왔다 갔다 합니다. 최소 600은 먹여야 된다고 해서 600을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애기 몸무게가 줄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잘 성장하고 있어서 다행히 영유아 검진 갔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좀 평균 이상이라고 해서 아기가 알아서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해요. 우리 아기는 1000까지 먹는 애기가 아닌데 억지로 계속 1000까지 먹이려고 하다 보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먹고 싶은 만큼 하지만 최소량 600은 맞춰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도 통잠 자지 않고 중간에 깬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2, 3주에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깨요. 어른들도 매일매일 잘 자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깰 때도 있고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잦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가서 좀 다시 재워주거나 수유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끝까지 안 잘 때 이럴 때는 수유를 하고 최대한 재우려고 노력을 하고 초반에 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알아서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잠깐 깨가지고 잉잉 거리고 다시 잘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깼어 하면서 안아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오는구나 학습이 되거든요. 좀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50일에 이수 1회 수유량과 젖꼭지 단계 언제쯤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수 50일 때는 먹을 때마다 양이 달라가지고 하루에 먹은 양은 850이었어요. 젖꼭지는 한 55일 차쯤에 SS를 먹으면서 자꾸 사리가 들려서 S를 줬는데 S도 안 맞아서 SS 젖꼭지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먹이니까 잘 먹더라고요. 70일에서 80일 사이에 S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루마. 저는 분유를 일루마 먹이고 있고요. 황금변 보나요? 처음에는 황금변 봤는데 분택이 오고 나서 그린변으로 변했어요. 조리원에서 분유가 안 맞는지 변이 묽은 것 같다. 이건 아마도 일시적일 수도 있고 분유가 진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루마를 먹이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더 먹여보세요. 집에 와서도 지켜보고 안 되면 분유를 바꾸는 걸로. 그리고 젖꼭지 이슈,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영상에 제가 곳곳에 쓰레기통을 엘체 프리미엄이라고 되게 활용도 높은 제품들이 몇 개 보여요. 84일차, 지금은 한 100일 다 돼가겠네요. 아기가 통잠 자면서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1시간, 2시간 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수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막수 때 말고 막수 직전 수유 있죠. 이때를 조금 적게 줘서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막수 때 적게 주는 것보다 막수 직전에 적게 주고 막수 때 많이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조금 줘가지고 더 먹겠다고 울면 더 주고 어쩔 수 없이 막수 때 적게 주고 재워요. 그래도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이수.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막수 때 조금 줬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첫 수 먹이고 나서 3시간 텀 지키지 말고 한두 시간 후에 수유를 할 때 적게 주고 그 다음부터 수유 텀을 지켜나가세요. 특히 남편분 너무 웃기셔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남편은 또 이거 보고 또 혼자서 좋아하고 있겠어요? 잠을 좀 늦게 재워도 될까요? 네, 잠 늦게 재우셔도 돼요. 수유탐이 4시간에 한 번인데 길게 자면 5시간 조금 넘게 자거든요. 이게 통잠인데? 우선 8시 넘어서 재워도 되고요. 이수는 9시 30분에 자요. 늦으면 10시 넘어서 잘 때도 있어요. 언제 자든 상관없고 길게 오래 자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간 조금 넘게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또 자는 거죠. 이거는 통잠의 개념이에요. 중간 수유를 한다고 해서 통잠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수도 그랬어요. 중간에 깨서 먹고 또 자고, 이것도 통잠이에요. 중간 수유를 끊고 싶으시다면 앞에 질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중간 수유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러면 5시간 자고도 안 일어날 거예요. 더 오래 자고 일어날 거예요. 탈수 걱정이죠. 아기 자는데 깨워서 새벽 수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 적어주셨을 때는 23일 차니까 깨워서 먹였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신생아가 끝나서 안 깨워도 돼요. 트림 시키려고 아이를 세워서 안으면 깨버리는데 꿀팁이 있으신가요? 새벽 수유했을 때는 최대한 조용하게 소음 없이 자고 있는 환경을 계속 유지해줬어요. 아기한테 아직 자는 시간이란 걸 알려줬어요. 원래 수유할 때 말을 제가 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아기가 깰까봐. 트림을 할 때도 조금 깨도 바로 다시 자더라고요. 그리고 지연님 35일차 아기. 막수 전 수유를 적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막수 때 많이 먹여야 되니까 직전 수유를 똑같이 하면 막수 때도 똑같이 먹겠죠? 막수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한 도약이라고 해야 되나? 막수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적게 먹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아기가 모로 반사가 심하고 용숙이 심해서 혼자 잘 깨는데 잘 때 스와드럼만 입혀서 재우시나요? 이수도 모로 반사가 심해서 꽤 오랫동안 입혔어요. 아기 스스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래 입힌 것도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브이로그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아 돌연사 이게 너무 무서워서 몸을 눌려주는 타제품들, 쌀 이불이라던가 워미콜콜 옆으로 누워 재우는 거 그것도 샀었는데 그냥 모로 반사에 적응하게 냅뒀어요. 뭔가 영아 돌연사에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거는 쓰지 않았어요. 밤잠 12시간을 포함해서 15시간 자는 걸까요? 밤잠, 낮잠 포함하는 시간이고요. 이거는 개월수마다 다른데 100일 기준에서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 재우는데 지금 이수가 4, 5개월인데 15시간 안으로 재우고 있어요. 4월 20일 출산이시면 지금은 조리원이시겠어요. 분리수면 바로 시작하는 게 통잠에 더 좋을까요? 질문인데 저는 집에 오자마자 분리수면을 했고 한 2주 정도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수랑 같은 방에서 보초는 썼어요. 하지만 이수와
같은 침대에서 자진 않았어요. 분리수면은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같이 자야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자는 거고 잠은 따로 자야 잘 잔다 생각하시면 따로 자는 거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출산 예정. 이제 곧 나오겠어요, 아기가. 저는 유튜브에서 교수님들 수면 교육 영상 많이 참고를 하고 책은 또깨 육아로 정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면 교육은 한 생후 20일 정도가 넘어가고 나서부터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출산까지 27일 남았으면 곧 아기가 나오겠어요. 이것도 분리수면 관련된 질문인데 밤잠을 잘 자야 낮 시간에 컨디션도 좋고 낮잠도 잘 자고 엄마 컨디션도 좋고 아기 컨디션도 좋아요. 예민해서 깨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분리수면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수의 잠투정을 굉장히 귀여워해요. 옆에서 보면서 그냥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줘. 쪽쪽이 빠지면 쪽쪽이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알아서 자더라고요. 그리고 80이 된 애기 엄마, 지금 100일이 다 돼가겠어요. 잠 연장은 낮엔 안 해요. 왜냐면 낮에 모자란 만큼 밤에 더 오래 자거든요. 하지만 낮 시간을 너무 짧게 잔다면 오히려 패턴이 좀 깨져서 밤에 못 자게 돼요. 못해도 2시간 이상은 재우셔야 돼요. 많게는 4시간, 적게는 2시간 정주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는 거 버티기 힘들다. 어떻게 버티셨냐? 사실 저는 울려서 처음에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누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참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아서 재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누법을 선택했습니다. 연희님 63일차, 지금은 80이 다 돼갈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것도 남편이랑. 저도 지금까지 남편은 아니고 친정 식구들이랑 육아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남편이랑은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다행히 서로 이제 맞추려는 의지가 있어서 쉽게 맞춰졌는데 친정 식구들은 모두가 수면 교육의 반대파였어요. 아기는 안고 자야 된다. 같이 자야 된다. 아기가 자고 싶을 때 자기 냅둬라. 약간 옛날 방식이죠. 옛날 엄마들 방식.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석대로 책대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제 생각도 그랬고 이거를 굳이 설득시키지는 않았고 몸소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결과로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친정 식구들, 저희 엄마도 교육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한 번씩 이수를 봐줄 때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하다며. 애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자게 됐냐고.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달라 하고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보자. 내 의견도 따라달라. 이렇게 조금 결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게 최고더라고요. 80일 아기를 키우는 초보 엄마, 이제 100일 다 돼가겠네요. 라라스나 다른 육아템 없이도 통잠 자는 노하우. 저는 라라스 혹시나 해서 사놨는데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영아 돌연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냅두고 쓰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싫었어요. 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케어를 했어요. 스와드랍은 이수가 뒤집으면서 자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똑똑이 아빠님, 냉정한 아빠가 되어야 할까요? 예, 냉정해지세요. 저희 남편도 너무 안아줘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좀 해줬어요. 초반에는 아기가 조금이라도 잉 하면 나는 자연이다 꿀벌 아저씨처럼 미친듯이 달려가더라고요. 이럴 때는 가는 게 아니다. 좀 기다려주라. 마음이 추스릴 수 있게. 냉정하다는 표현보다는 아이를 위한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될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주차 예비맘님 댓글 적어주시는 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기 방 따로 재우시는 건가요? 이거는 질문이 앞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수는 순한 아기인 것 같은데 수면 교육하면서 많이 울진 않았는지. 아유, 이거 순한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이수도 많이 울어서 이틀 만에 안누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신생아 목욕 매일 하는지. 이수는 아플 때 컨디션 안 좋을 때 빼고는 다 시켰어요. 하지만 피부 상태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로만 거품 목욕 말고 물로만. 두상 관리. 은지님이 아기 두상 관리 같이 답변을 드릴 건데
완전 신생아 때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재우고 너무 한쪽으로만 잔다 싶으면 새벽에라도 달려가가지고 머리 바꿔놓고 왔어. 그리고 두상 베개 일절 안 쓰고 지금도 쓰지 않아요. 바닥에 눕혀놨을 때는 두상 베개를 썼어요. 하지만 절대 오래 눕혀놓지 않고 두상 베개도 오래 안 썼어요. 그리고 수면 교육을 위한 루틴은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바로 진행하신 건가요? 조리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하려고 정해놓은 게 제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는 낮 시간에는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하고 싶은 대로 냅두고 신생아는 하루에 통잠을 2번 잔대요. 3시간씩. 그게 낮에 잘 수도 있고 밤에 잘 수도 있는데 밤에 그 통잠이 자도록 유도하려고 정해놓은 게 그 시간표예요. 응아했을 때 물티슈로 해결해 주시나요? 아기들은 물티슈로 닦아준 뒤에 이제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바로 화장실로 가버리면 위생상 세면대가 좀 더러워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물티슈로 닦아준 뒤에 씻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분택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황금변을 봤는데 분택이 오고 나서는 계속 초록색 똥을 싸요. 황금 응아를 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분유인 것 같아. 일루마가 황금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일루마를 계속 먹이기도 했고 아기 유산균은 닥터 로아스 거 먹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딱히 큰 변비라던가 물똥 이런 게 막 심한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만족하면서 분유랑 유산균 먹이고 있어요. 의지가 되고 있다니 저도 열심히 찍어야겠어요. 남편 코골이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소리가 100이었으면 한 30 정도 줄어드는 느낌? 65일 아기, 지금은 80일 다 돼가겠네요. 낮에는 꼭 물리고 자요. 근데 빠졌을 때 빠진 그대로 다시 자더라고요. 다시 제가 가서 물리지는 않아요. 냅둬요 그대로. 작은 침대에 썼을 때는 제가 쪽쪽이가 자꾸 목 뒤로 넘어가서 목에 이렇게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큰 침대 써서 그냥 냅두니까 알아서 손으로 찾아서 다시 물기도 하고 가지고 놀다가 자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수도 3, 40분 재울 때도 있어요. 토끼잠 잘 때도 있고 그리고 내리 2시간 잘 때도 있는데 이거는 하루 총 합이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토끼잠을 자든 길게 자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총 합이 중요해가지고 50일 아기, 지금은 70일 다 돼가겠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눕혀놓는 시간을 좀 늘려나가 보세요. 처음에 눕혔을 때 당연히 엥 하잖아요. 엥 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조금 눕혀놨다가 다시 안아주고 조금 더 눕혀놨다가 안아주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아기들도 적응을 할 거예요. 등 센서 있는 아기들은 엄마들이 처음부터 너무 안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안아야 될 때 안거나 자기 전에 안누법으로 했기 때문에 안고 있기는 한데 등 센서로 번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안 안아주기 때문에 눕혀놔서 운다고 바로 안아버리면 영원히 등 센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수면 교육 방법은 영상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태열 관리는 수건으로 닦이고 수분 관리해주고 하루에 3-4번씩 반복을 하거든요. 쿨매트 사용하기. 차가울 정도로 매트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수는 태열도 있고 아토피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노력하면 태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그리고 태열이 너무너무 심하다면 병원 가서 스테로이드 처방받아서 약한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너무 심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니까 엄마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행동하면 태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엊그제 자분하신 분 지금쯤 집에서 이제 막 육아가 시작되실 것 같은데 아마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아기가 통잠을 자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신생하고 신생아들은 최대 잘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하루에 2번 정도 3시간씩 자는데 그거를 밤으로 옮겨 놓으면 통잠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어리다. 신생아들은 3-4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지 탈수가 안 오니까 신생아 졸업하기 전에는 밤중 수유가 필수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통잠 잘 때 총량 떨어지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수는 지금 아침 수유 안 할 때는 하루 4번 먹이는데 이 시기 때는 600 넘기고 몸무게만 안 줄어들면 된다고 해서 수유량에 그렇게 심하게 집착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분택이 오고 했을 때는 수유량에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영유아 검진 갔는데 오히려 몸이 평균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수유량은 아기가 조절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좀 그래도 600까지 먹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꼼수 없이 통잠 자는 법 11시에서 12시에 꼼수는 자고 있는 걸 깨워서 먹이시는 거니까
아니면 스스로 깨는 건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게 스스로 깨는 거라면 7시 30분에 막수 먹이는 거를 30분에서 1시간 뒤로 미루는 거는 어때요? 어중간하게 한 11시, 12시에 안 깰 것 같은데? 억지로 깨우는 거라면 이거 깨우지 마시고 새벽 어느 시간에 깨든 냅두세요. 어떤 시간에 깨든 그 시간에 새벽 수유를 할 때 점차적으로 수유량을 줄여나가세요. 그러면 새벽 수유도 어느 순간에 안 깨어날 거예요. 오히려 새벽에 더 많이 재우려고 많이 먹이는 순간에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먹으려고 일어날 거예요. 이전에 질문해 주신 분이랑 비슷한데 40분이면 적당히 잘 자는 거예요. 10분씩 한 4번 정도 재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낮잠 환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밤잠이랑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고 낮잠, 밤잠 구분보다는 그 잘 때의 공통된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쪽쪽이의 의존. 혹시 쪽쪽이가 빠져서 울면 바로 달려가서 다시 입에 넣어주시나요? 텀을 두고 한번 가보세요. 아마도 쪽쪽이가 빠졌다. 그 다음에 운다. 엄마가 운다. 다시 잔다. 이게 어떤 공식처럼 애기한테 박혔을 수도 있거든요. 이 공식을 한번 깨보세요. 쪽쪽이를 바로 입에 넣어준다기보다는 몸을 좀 눌려주거나 아니면 토닥토닥 하면서 진정시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물려보고 또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진정하는 시간을 늘려서 다시 재워보고 그러니까 애기의 어떤 습관들은 보통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들도 모르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42일 차면 이제 60일이 다 되어 가겠어요. 일단 지금 질문이 통잠 성공했는데 기저귀가 고민이다. 일단 기저귀는 12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안 갈아줘요. 아기가 12시간 동안 잔다는 거는 12시간 동안 수분 섭취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저귀가 생각만큼 꽉 차진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오줌이 꽉 찰 때가 있어요. 오줌이 안 나왔다가 잘 때 갑자기 확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니면 웬만하면 새지는 않고 통잠 기저귀 사용하면 흡수가 좀 잘 돼서 괜찮지만 요로 감염 같은 거는 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생기는 경우보다 그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로인 거죠. 생식기 부분도 많이 약해져 있겠죠? 그러면 기저귀에 있는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요로 감염으로 번져나간다. 진짜 평소에 위생이 좀 안 좋은 경우, 그 경우나 그래서 아기의 면역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산 근처에 살며 경남권에 사시는 분인가? 친구하는 상상. 저도 항상 합니다. 이런 의견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낮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잠은 되는데 먹놀잠은 안 된다. 이수도 처음에는 먹잠, 잠잠이었는데 계속 잠잠잠. 서서히 바꿔가니까 아기 스스로 적응을 해요. 결국에는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패턴을 엄마가 어느 정도 반복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아기가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어요. 너무 서서히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져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놀아주실 때 진짜 피곤하게 놀아주세요.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 전에 하는 루틴 3가지 정도를 만들어주세요. 한두 가지를 했을 때 아기가 벌써 눈을 스르르 감거든요. 그리고 낮에 배고파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맞춰서 수유를 하시나요? 낮에 배가 안 고파하는 것 같으면 30분 정도 더 뒤에 줘요. 나 지금 3시간 됐으니까 무조건 지금 먹여야지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가 안 고플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는데 억지로 먹이면 다음 밥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껏 좀 얘가 배가 안 고파 하는 것 같은데 하면 한 30분 정도 더 뒤로 늘려보세요. 아들 둘맘님 이거 글 적어주셨을 때는 아기가 생후 10일 새벽 수유를 끊고 나서 수면 교육을 한다기보다 수면 교육을 해도 새벽 수유는 해야 돼요. 수면 교육이랑 상관없이 서서히 끊어나가거나 아니면 이수도 얼마 전까지 아침 수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 수유 거의 안 해요. 이거를 끊고 싶으시다면 서서히 끊어나가시면 됩니다. 수면 교육이 잘 된 아기도 새벽 수유는 해요. 60일 아기 이제 80일 다 돼가죠. 이 토끼잠 자는 고민이 진짜 많으세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막 먹놀잠으로 이어지는 아기는 거의 없어요. 최대한 아기한테 이거를 적응하게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맞춰주셔야지 아기를 5분이라도 눕혀놔보세요. 너 지금 자고 있는 거다. 깨어있어도 넌 지금 이거 자고 있는 환경이야. 이런 거를 좀 주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놀 때
몸으로 진짜 피곤하게 놀아줘. 이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엄마가 피곤하게 놀아줘라. 엄마가 배가 고프고 엄마가 잠이 올 거예요. 그럼 애기도 마찬가지겠죠? 혼합수유. 막수에는 충분히 먹이고 재우시는 게 좋기 때문에 분유 먹는 것보다 좀 더 걸리고 저녁 시간대쯤 되면 모유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막수 루틴을 위해서라도 분유나 아니면 유축한 걸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4일, 지금 이제 90일 다 돼가죠? 제가 이 글만 읽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아기가 깨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새벽 수유 때 깰 때마다 아기한테 수유를 한다면 아기는 앞으로도 먹으려고 새벽에 깰 거예요. 다시 잠으로 이어져 나가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아기랑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는 집안일 같은 거는 아기가 깨어있을 때 하고 저는 아기가 잘 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집안일 중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해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28일 차인데 아가가 통잠을 자도 괜찮은가요? 28일은 아직 신생하고 근데 이게 30일 땡 했을 때 오늘부터 나 오늘 통잠 쭉 재울 거야 이게 아니고 저는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통잠 시간을. 그리고 9개월 차 예비맘님 조리원 퇴소하고 나서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시간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생아 시기가 지난 후부터는 수면 교육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신생아들은 통잠을 하루에 2번씩 3시간씩 2번 자는데 그거를 밤으로 땡겨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 시간에는 2시간씩 재우고 수면 교육을 받아들이는 아이와 수면 교육을 안 받아들이는 아이로 구분할 것 같아요. 음치인 사람이 있고 음치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음치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가르쳐도 그냥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음치인 사람은 어떤 노래를 알려줬을 때 진짜 타고난 사람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조금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타고나지 않는 아기라면. 지금 퇴소해서 이제 육아 중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생아는 최대 4시간마다 깨워서 먹여야 탈수가 안 와요. 수유량 느는 거는 더 달라고 우는 아기가 있고 엄마가 보고 오늘 좀 잘 먹는데 조금 더 줘볼까? 해서 더 줘보면 이게 갑자기 많이 먹어요. 제가 구분을 해냈어요. 이수는 바디워시, 샴푸 이런 거는 어떤 거 썼냐면 바디워시는 아토팜 쓰고 있고요. 지루성 두피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스텔라 거품 샴푸 썼어요. 그거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꼭 지루성 두피염이 없어도 신생아 전용이라서 진짜 순하고 좋더라고요. 그거 진짜 추천해드려요. 샴푸. 무스텔라 거. 같은 조리원이시네요? 분유 일루마 거 그대로 썼어요. 왜냐면 일루마께 이제 황금변, 개원엠 방지 이런 게 유명해서 좀 가격이 있어도 계속 일루마 먹이고 있고요. 조리원에서 있는 거 그대로 써도 괜찮은데 저는 하기스 거 썼어요. 하기스가 뭔가 근본이잖아요, 근본. 그리고 출산 한 달 전 예비맘님 본격적인 수면 교육은 신생아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했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왔을 때는 수면 교육 영상에 적어드린 시간표 그대로 했어요. 수면 교육 표는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잠 루틴 만들기까지 적응 기간 한 70일 정도 되니까 이수가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그 전에는 70일 전에는 한 90% 완성된 느낌인데 그리고 분리수면은 집에 온 첫날부터 바로 질문이 겹쳐서 한꺼번에 알려드릴 건데 먼저 지희님 질문부터 답을 하자면 남편이랑 의견이 많이 갈려요. 같이 자야 좋은 거는 엄마 아빠의 정서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이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는 언젠가 우리와 떨어져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에도 반대 의견은 언젠간 떨어지니까 지금은 같이 잘래 라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자고 같이 자고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부모 위주의 삶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아이 위주로 돌아간다면 잘 때도 아기가 깰까봐 조용조용히 해야 되고 부부끼리 대화도 되게 소곤소곤 해야 돼요. 이제 따로 자는 아기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없어도 잘 잘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자는 아기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못 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요점을 말하자면 저는 처음부터 좀 자립심을 좀 키워주고 싶었어요. 이수는 처음부터 분리수면을 했고 저와 이수 사이가 분리수면으로 인해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이수와 저는 서로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이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나는 옆에 붙어 자고 싶다. 아기 옆에 붙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암막 커튼도 마찬가지예요. 애기한테 깊은 숙면을 조금 선물하고 싶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암막 커튼으로 루틴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커튼을 탁 치면 나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읽을 수 있게 아기한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수랑 정말 재밌게 놀아주시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진짜로 즐겁게 놀아주고 이것도 어찌 보면 성격일 수 있어요. 아이가 잘 웃는 것? 왜냐면 저는 평소에 잘 안 웃거든요. 이것도 성격이에요. 저는 되게 로봇 같아요. 제 자신이 제 웃음 포인트가 안 오면 거의 안 웃어요.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웃음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수도 무표정으로 있다가 제가 밝게 웃으면 이수도 웃어요. 계속 광대처럼 웃고 있어요. 얼만큼 노력했냐면 이수가 태어난 후에 제 눈 옆에 처음 보는 주름이 생겼어. 제가 웃어야 이수도 웃으니 주름이 생길지언정 저는 이수를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한번 밝게 웃어보세요. 애기도 웃을 거예요. 그리고 큐님, 아기 배골 수유량 늘리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수도 배골이 큰 아이는 아니거든요. 되게 노력해서 먹이는 스타일인데 수유량을 늘리려면 이거는 거의 정답처럼 수유 텀을 늘리셔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렵거든요. 텀을 늘리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애기의 에너지도 같이 빼주셔야 돼요. 에너지를 빼야지 잘 먹고 잘 자요. 조금 배고파할 때 배고프면 살짝 잊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더 빼주세요. 그리고 애기랑 놀아주고 나서 내가 배가 고픈가, 내가 에너지 소비가 됐는가를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면 애기도 잘 먹어요. 이수 진짜 귀여워요. 딸로 정해진 거예요. 이런 거 이수한테 다 전달을 해줘요. 육아 꿀팁 항상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수면 교육으로 진짜 삶의 질이 달라졌네요. 밤에 잠이 많은데 새벽 수유 어떻게 하는지. 잠이 많으시다면 아기가 더 잘 잘 거예요. 똑개 육아 책은 아기 낳기 전에는 좀 심심할 때마다 훑어보는 식으로 하고 아기 낳고 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책이 달라져 보일 거예요. 내가 잠이 많은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아기 낳고 나면 잠이 많던 사람도 조그마한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수면 교육 시키면서 밤중 수유 줄여나갈 수 있어요. 잠자리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에서 재우고 37일 아기면 이제 낮 시간에 있는 낮잠 시간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안 잘 때는 안아주는 거 아니면 울고 짜증내는 것 같아요. 울고 짜증낼 때는 정신없이 놀아주셔야 돼요. 울 틈을 안 주는 거죠. 이수는 한 번씩 울려고 할 때 제가 진짜 웃겨주거든요. 막 몸으로 막 놀아주면서 그러면 자기도 울면서 갑자기 웃어요. 아기랑 소통할 수 있는 청소는 깨어있을 때 하고 그 외의 것은 남편이 퇴근 후에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짜증낼 때 바로바로 안아주셨죠. 짜증낼 때 그냥 앉지 말고 위에서 막 이렇게 웃겨주거나 장난치거나 하면 애기도 거기에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거든요. 이 질문은 비슷해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자면 신생아라면 3-4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먹여주셔야 되고 억지로 깨워서 안 먹여주셔도 돼요. 배고플 때 깼을 때 주거나 이것마저도 끊고 싶으면 서서히 수유량을 줄여가면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전에 답변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 전 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최소 수유량을 낮에 다 주신 거예요. 하루 최소 수유량은 낮에도 충분히 채워져요. 수유텀을 늘리시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수유할 수 있어서 낮 시간에도 충분히 채워져요. 그 전에 답변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저는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은 낮 시간 총 합이 3시간이에요. 한 번 잘 때 3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2번에 대한 답은 산후조리사가 와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낮 시간이 중요한데 조리사님이 와 계시면 느껴지지 못하니까 와 계실 때만큼은 편하게 쉬시고 산후조리사님이 이제 안 오실 때 수면교육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대한 답은 대변 봤을 때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기가 오줌을 많이 싸서 불편하면 그때 교체해주세요. 나중에는 아기도 통잠 잘 때는 소변을 봤을 때만큼은 잘 깨지 않고 잘 잘 거예요. 4번에 대한 답은 이수도 소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소화에 신경 써주는 편이고 지인님 아기는 아직 신생아고 신생아가 끝나도 아직 1개월 아기라서 소화 시간에 더 집중해주시고요. 최대한 눈은 좀 떠있게 터미타임도 1개월 좀 넘었을 때부터 소화가 충분히 된 후에 해주세요. 안 그러면 아기가
개원해요. 수면교육 패턴 잡기는 한 달 정도 잡고 좀 천천히 적응시켜주세요. 이게 하다 보면 끼어있는 시간에도 충분히 허미타임 놀아주기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5번에 대한 답은 전체 소등 직전까지는 밝게 해놨다가 하나씩 꺼요, 불을. 그리고 목욕하고 나오면 집이 어두운 분위기라서 아기도 이제 목욕도 했겠다, 방도 어둡겠다,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느낄 거예요. 그리고 유미님, 저는 하기스 통잠 팬티, 팸퍼스 통잠 팬티 두 종류 다 쓰는데 두 개 다 팬티용으로 쓰고 있어요. 조리원 퇴소 직후부터 낮잠을 3시간 자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조리원 퇴소 직후는 아직 너무 어린 신생아라서 낮잠을 자주자주 재웠어요. 아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녁 6시부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시간표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이 비슷한 답변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전 답변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유텀이랑 상관없이 낮잠 시간 3시간을 지켜주면서 목놀잠 패턴을 지켜주셔야 돼요. 중간에 우는 경우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통잠 자는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웬만하면 수유는 하지 말고 다시 잠이 연장되도록 하시면 되고요. 끝까지 안 자는 경우에는 수유를 하시되 평소보다 적게 먹이고 재우세요. 습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계속 깨는 경우에는 낮 시간에 뭔가 패턴이 맞지 않은 경우에 밤에 잘 깨거든요. 낮 시간을 좀 잘 체크해보세요. 이건 질문이 혹시 반대로 된 거 아닌가요? 분유 먹이고 얼마나 있다가 목욕시키는 건가요? 이 질문 아닌가요? 질문 그대로 답변을 하자면 목욕시킨 후에는 수유텀이 오면 언제든 먹여도 되는데 수유를 한 후에는 적어도 40분 후에 목욕을 해야지 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들었을 때 목욕을 해야 한다면 애기 옷을 탈의하면 자연스럽게 애기가 깨요. 이제 신생아 졸업했는데 낮에 한 번 잘 때 3-4시간 자고 밤에 잠을 심하게 안 자요. 이제 막 신생아 졸업을 했다면 낮잠을 갑자기 줄여나가지 마시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줄여나가세요. 낮잠을 갑자기 한 번에 3-4시간 자는 거는 신생아 때 이제 습관 때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낮 시간이 해결이 되면 밤잠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실 거예요. 5시 수유 후 낮잠 자고 일어나서 수유 안 하고 바로 목욕시키는 건가요? 네, 수유 안 하고 바로 목욕을 시켜요. 조금 배고파 해도 목욕시키면 잠깐 있거든요, 애기가 배고픈 걸. 근데 수유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는 애기가 배가 고파서 자지러지게 올 때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아버님이 이거는 글을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되게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는 하루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글로 봤을 때는 트라우마 때문에 운다기보다는 자고 싶은데 자는 법을 몰라서 못 자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잠을 오는데 안겨 있어도 못 자고 눕혀놔도 못 자고 결국에는 모유수유하면서 안정이 취해지니까 잠드는 패턴인 것 같아요. 일단 아기한테 자는 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패턴을 좀 맞춰가지고 생활을 해보세요. 이수도 수면 교육 과정에서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울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랑 저랑 되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패턴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재울 때 방 분위기, 집 분위기를 꼭 어둡게 잘 맞춰서 울어도 좀 눕혀서 재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루틴이 애기한테 좀 익숙해지면 울지 않고 자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조금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해보. 갑자기 어느 날 된다 이게 아니고 서서히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는 산후 도우미 없이 케어했고요. 이게 이제 2교대 하시면 혼자서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이제 케어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 놓으시면 잠깐 힘들어도 혼자 케어하기 좋은 패턴으로 바꿔지니까 모유수유하면 패턴이 다르겠죠? 모유수유도 최대한 패턴에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모유수유가 이제 엄마랑 아기가 호흡이 맞아지는 데까지 한 7주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아기가 빠는 힘도 좀 강해져가지고 모유 먹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아기 배꼴이랑 엄마 모유량도 이때쯤에 좀 맞아질 거예요. 시간 분배를 해서 패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이 안 잡힌다고 하시면 막수는 유축해 놓은 것을 먹이고 충분히 먹인 다음에 재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쯤 100일인데 통잠 잘 때는 안 깨우셔도 되고 교육을 시키면 웬만하면 밥 달라고 잘 안 깨요. 밥 달라고 깬다면 잠 연장시켜 주시거나 수유량을 줄여나가면서 중간 수유를 끊으시면 됩니다. 모두들 화이팅!